네, 반갑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아침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올라서 끝났다. 자, 이것이 이제 중론이죠. 일단 코스피가 3000포인트 이상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 이상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산타랠리다 이렇게 말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산타랠리는 연말에 나타나는 연말 랠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이 산타랠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즉 연초 내년도까지 해서 1월 효과까지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이 무려 9천억을 순매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8천억입니다. 약간 쎄한 느낌이 좀 있죠.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과 산타랠리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차 군단 오늘 뭐 IT 쪽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막 불을 뿜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일어났는데 전차 군단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전차 군단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 전차 군단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려있긴 했습니다만, 양봉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요,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010포인트라는 아침 지지라인대가 잘 지켜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즉,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수급들의 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또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뭐 기타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것은 이제 연휴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 시장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것인가? 아, 이제는 주식 투자 다시 해봐야 되나? 여기저기 둘러봐도 좋은 얘기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도 일단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7포인트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지지선대 위쪽으로 훌쩍 넘어선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림 매수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또 대형주도 올라가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종목들도 여기저기서 다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체크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지금 9천억 순매수예요. 연기금 뭐 사모펀드 등등 합쳐가지고 지금 9,167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이 중에서 8천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외로 좀 많이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들은 2천억 순매수인데요. 다른 수급 주체들에 비해서 금융투자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업종별 현황 먼저 볼게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화학주 역시 뭐 LG와 이런 것도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요. 매수는 이제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운송장비 쪽이고 대형주, 지수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도 가장 많이 사들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수 관련주, 지수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전자도 많이 샀고요. 제조업죠.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그 물량을 전부 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쪽에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서 지들한테 이득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금융투자는 이제 며칠 전부터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 중에 그 특징적인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는 어떤 주체라고 했죠? 저점에서 매수하는 주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금융투자들이 조금 있다가 뭐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뭐 레버리지 쪽이거나 아니면 시총 상위권 해가지고 지수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뿌려놓은 부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해 드리오게 됐다라면 일단 배당 수익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네 생각하면서 따라붙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배당을 3%밖에 안 받겠지만 주가 상승률은 5%가 나왔다. 그러면 배당을 과감하게 버리고 5% 수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주가를 계속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계속 올려놓고 배당락일 때 때려버려요. 그럼 배당도 챙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생한 시세 차익도 같이 챙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배당락
배당 기준일까지는 이런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좋은 분위기가 연휴 전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연휴 다음 날까지도 이런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된다라면, 그게 이제 연초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받아주는 연초 효과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 이후에도 그냥 다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가 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 기대감이 더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총 상위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일단 하이닉스 다 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지금 사고 싶어서 막 마음이 조바심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기다리세요. 이런 자리들은 매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가가 반드시 조정을 받아서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가격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올랐어요. 3%대 상승. 와, 이 정도면 대단한데요. 현대차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딸려있는 종목들 있죠. 오늘 뭐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뭐 화신, 그 다음에 뭐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오늘 강세 흐름 계속 보였다는 거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 부품주 중에서 PHA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통하기도 했습니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다 같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운송장비 쪽에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자동차 구매라든지 이런 내구재 쪽 주문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이런 모습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쪽 종목군들이 우리는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경기전자나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전차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리고 대규모 투자 이야기 나왔었던 삼성전기도 6%대 상승입니다. 뭐 대단하죠. 뭐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라서 엄청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경기 민감 섹터가 그동안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끄집어 내리는, 또는 둘이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 자리를 바꾸는 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 보시면은 어때요? 자, 게임주 오늘 위메이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다지 좋지 않아요. 에코프로벤 이런 좋지 않죠. 오늘 LG화학은 어떻게 됐었죠? 아까 LG화학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죠. 역시 생각했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두 번째 패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엔터주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그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고 있어요.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저점에서 뭐 잘 나온다라는 어떤 느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아직 시장도 저점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럴 때 시장이 튀어 올라가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고생했었던 부분들을 보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매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점권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물려있는 상태라도, 손실 보고 있는 상태라도 잘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다가 시장이 반등할 때 그 반등의 강도를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뭐 한국선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써니전자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 정치 테마주들도 한 번씩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오늘 화천기 같은 경우도 정치적 이슈 나오면서요, 뭐 장중에 2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정치적 이슈가 나온 종목군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럼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재료를 가지고 있다, 분위기를 잡고 있다, 이라고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 팔지 않고 그냥 기다리셔도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할 때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자, 금융투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말씀드린 대로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현대차. 네, 일단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쪽에서 집중이 좀 많이 된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얼마요? 2,560억. 2,500억이요. 금융투자가 2,500억을 삼성전자에서 매수했어요. 하이닉스 같이 치면 3,000억을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000억 원을 매수했고요. 레버리지까지 치게 되면 3,500억입니다. 즉 증시 상승 쪽에 3,500억을 베팅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차이나 전기차 이거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네, 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절대,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난번부터, 위에서부터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들고 있으면 곤란하죠. 이 뉴스 나오는 시점하고 잘 이용해 보세요. 제가 시황에서 이거를 특별히 다뤄드렸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 자리부터 얼마나 내려갔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 관심을 받고 있는 거, 뉴스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일단은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기상, 상황상, 그런 것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서 대응을 하고, 알고서 뉴스를 판단을 해야지만이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잘 모르시겠다면, 제 시황방송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설명을 잘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들도 볼게요.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쭉 들어왔는데 오늘은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현대차가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거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생각 외로 좀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특이한 거 인버스, 고버스 쪽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인 상황으로 좀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 좀 빠질 수도 있다. 외국인들은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해지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매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 해지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지금 약간 경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조금 너무 나서고 있는 듯한 느낌 너무 나대는데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걱정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배당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심할 될 만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지금 외국인들도 살짝 걱정하고 있는 상태, 경계하고 있는 상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 이런 거라는 상황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장에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신다거나 너무 고점에서 형성돼 가지고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들을 대응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주말이기 때문에 푹 쉬시고 장도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유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쉬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연말 랠리 또 폐장일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또 한번 슬기로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보유하신 것에 대한 보답을 계속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 부분 이어가시고요. 내년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기대 많이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좀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이번 조정 잘 지나서 좋은 위치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